이번 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인 거죠? 목요일까지 하면 끝이고, 금요일은 혹시 월급만 신청한 사람 있나요? 월급만은 이제 금요일 바로 시작할 것 같은데 수업을 시작할 것 같아 아마. 그날 수업 한다는 것 같더라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그날 한다고 하니까 힘내시고요. 화목반이 꿀인 거지. 화목반이 서울고 화목반은 그러면은 이제 쭉 쉬다가 화요일부터 시작인 거 아니야, 그지? 나름. 그리고 수토반도 뭐 바로 토요일부터 시작이니까. 그래도 수토반은 토요일하고 주말이니까 또 괜찮은데 진짜 와, 바로 금요일까지 하는 말이 좀 힘들긴 하겠다. 응? 선생님들 배정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 나는 일단 좀 위쪽 반을 요번 해달라고 요청받아서 아래쪽 반 할 것 같고, 아래쪽 반 애들을 끌고 가달라고 요청을 들어와서 아마 어르고 달래고 하는 반 갈 것 같아서. 어르고 달래는 말이 있어요, 그 모든 배정에도. 자, 일단 숙제. 자, 안 된 거 번호 114번 114번 또 124번 몇 번? 144번 138번 140 120 유리 함수 쪽이 좀 많은 것 같네. 함수 쪽은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되긴 하는데 145. 응? 145 짝수번을 하는데 홀수번? 일단 알겠어. 126 122 이쪽이 잘 안 풀렸나 보다. 그러니까 사실 좀 안 풀렸다도 있겠지만 맞아요. 여러분이 수화를 많이 안 풀어봤을 수도 있으니까. 또 72 그리고 숙제가 안 된 사람들 어영부영 버티고 있겠지만 잘 버텨봐. 그래. 좀만 버티면 돼. 너무 괴롭히고 싶진 않아요. 윈터하고 있는데 이미 고생길이라. 대신에 수업 때만 열심히 들어. 알았지? 숙제 잘 안 된 사람도 일단 수업을 열심히 듣고 필기를 하셔야 뭐 딴 걸 할 수 있으니까. 자, 한번 114번부터 시작하면 되나? 72부터 있구나. 자, 72번 먼저 볼게요. 자, 72번은 아직 그거 유리식골 문제를 푸는 거죠. 유리식골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빠르게 풀어버릴게요. 자, 문제에서 0이 아닌 실수 x, y, z다. 그러니까 x도 0 아니고 y도 0 아니고 z도 0이 아니어서 분모에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게 전제된 상황에서, 자, 2분의 x 더하기 y랑 3분의 2y 더하기 z랑 그 다음에 4분의 3x가 같아요 라고 나왔어요. 사실 가비엘비를 내가 설명을 했는데 막상 구하라고 하는 애가 가비엘비랑 관련된 건 아니고 y의 x 더하기 z 나누기 분의 x제곱 더하기 z제곱. 자, 이거 구하라고 하는 거 보면 이거는 x, y, z를 어떤 한 문자로 몰아서 정리를 하면 돼요. 근데 이걸 연립해서 y를 x로 표현하고 z를 x로 표현하는 방식도 있지만 그것도 돼요. 근데 그게 좀 불편해 은근. 사실은 그렇게 풀 바에는 어떻게 푼다? 차라리 이걸 k라고 놓고 푸는 걸 더 선호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x가 0이 아니니까 k가 0은 아니겠죠? 맞아요? 그래서 요걸 만들어내는 걸 되게 선호해. 이런 식으로 줄 때는. 자, 그럼 먼저 뭘 얻을 수 있느냐? 첫 번째, x 자체는 3분의 4 k에다가 나오죠. 여기 맨 앞에서.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x 더하기 y가 2k를 얻어. 저 앞에 거랑 k다 쓰면. 그러면 여기 이제 얻은 걸 토대로 y가 3분의 2k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z는 어떻게 돼? 마찬가지로 이거 이용하면 2y 더하기 z가 3k를 얻는데 여기서 아까 또 y에 대한 걸 얻었으니까 그걸 토대로 생각하면 z는 3분의 5 k다 라고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맞나요? 뭐 이렇게 넣어도 되고. 그럼 이제
어차피 x, y, z가 4대 2대 5의 값을 가진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끝납니다. 왜? 어차피 k는 날라갈 테니까. 그리고 사실 굳이 분수꼴로 넣는 것도 좋아하진 않겠죠. 그냥 어떻게 넣으면 돼? 4, 2, 5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하고 2배의 4 더하기 5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18분의 16, 25, 41 18분의 41이 정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걸 이용하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다고? x 대 y 대 z가 4 대 2 대 5니까 원래 4a, 뭐 2a, 5a 이런 거 넣는 거죠. 아니면 그냥 지금 뭐든 3분의 4k 이런 거 집어넣어도 되고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고 아무튼 비율 딱 뽑아내면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식의 문제를 풀 때는 뒤에 는 k를 넣어서 식을 정리한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72번.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서 114번 하겠습니다. 자, 114번은요. 집합 x가 주어졌어요. x가 0보다 큰 범위의 x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입니다. 그래서 x에서 x로 가는 걸 만든 다음에 1대1 대응 얘기를 했어. 지금 잘 봐봐. 저번에 내가 예전에 설명을 했던 건데 이 격자무늬 형태의 지금 작은소가 나온 거야. 1사분면이죠. x가 0보다 크고 거기 화살표를 받아주는 y도 x를 원소로 쓴다. 그러니까 집합을 x라는 집합을 치역으로 쓰는 거잖아. 공역이자 맞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냥 이렇게 1사분면 그러니까 0,0을 기준으로 이 격자 형태의 영역을 1대1 대응 x도 안 남고 y도 안 남게 채워달라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전에 3단원을 살 때는 여기를 이제 좀 다항함수로 채웠다면 지금은 뭘로 채우냐면 뭘로 채우죠? 유리함수로 채운다는 차이가 있는 거죠. 자, 0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까지는 어떤 그래프를 쓰겠다? x분의 3 더하기 1을 쓴대. 그럼 점근선이 x는 0, y는 1이겠죠. y는 1이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자, x가 0에 가까울 때 이제 우리가 극한을 배워서 알 거예요. 0 플러스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이거? 무한대 나오죠. 그래서 0 플러스 이제 알고 있다면 이 무한대부터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3을 대입하면 어디? 2죠. 쭉 내려와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쯤에 이제 3,2라는 점에서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썼어. 그럼 내가 얼마만큼을 쓴 거야? x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만큼 영역을 이미 쓴 거야. 맞지? 그럼 이쪽에서 여기를 채워줘야 돼? 안 채워줘야 돼? 채워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풀라고 하는 마이너스 x 빼기 a분의 2 더하기 b라는 애가 있어. 얘가 점근선이 x는 a, y는 b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여러분? 맞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얘가 이렇게 x는 a, y는 b를 기준으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 영역을 채우려면 어떻게 모양이 생겨야겠어? 느낌상? 이렇게 가면 남아있는 영역을 채울 수 있을까 없을까? 남은 x와 y를 채울 수 있겠죠.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자, 다시 기본적으로 처음에 주어진 영역은 1사분면에 해당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x가 0부터 무한대, y도 0부터 무한대야.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미지수가 없이 주어진 0부터 3범위에서 내가 소모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지운 거야. 그쵸? 자, 봐봐. 0부터 1, 2 쭉 해서 무한대까지 가는 게 있고 x쪽에 좀 받아주는 쪽도 0부터 1, 2, 3 이렇게 쭉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썼다고? 여기서 3까지를 썼고 맞아 아니야? 그대로 화살표를 누가 받는다고? 이 화살표로 무한대부터 어디까지? 2까지를 썼다고. 그러면 남는 건 여기서 여기로 화살표가 연결이 되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자, 2까지 여기까지 끊었으니까 이 얘기잖아.
여기가 여기를 채운다니까. 그래서 이 여기를 이미 썼으니까 내가 여기를 채워주면 끝난다. 그러면 x도 다 썼고 y도 다 쓴 게 되니까.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이걸 딱 봤을 때 이렇게 생겼으니까 일단 무슨 말이야? 일단 3,0을 지나야 돼, 안 지나야 돼? 3,0을 지나야 되는 거고, 정근선 b가 얼마가 돼야 돼? b가 딱 2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b는 2인 게 바로 나오고요. 그 상황에서 3,0을 지나야 되니까 3 빼기 a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2 한 게 0이다를 풀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오면 되는 거죠. 맞죠? 요놈 1이 나오면 되니까 a가 얼마다? 2가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a가 2고 b가 얼마다? b도 2니까 a 더하기 b는 4가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 3단원에 있는 1대1 대응 내용과 지금 4단원에서 배우는 유리함수의 그래프적인 개형과 둘을 합쳐서 푸는 문제 유형이에요. 자, 필기해 주시면 됩니다. 필기 좀 하면서 나 커피 한 잔을 타올게. 자, 다 됐죠? 지우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120번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 120번 한번 같이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이 문제는요, 여러분, 너무 쉬운 문제인데. 자, 우리가 유리함수 성질을 좀 알고 있으면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내가 이렇게 좌표평면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함수를 그렸는데 어떤 애냐면 y는 x 빼기 1분의 2 더하기 2 이렇게 정리된 애를 해요. 자, 저 지난 시간도 얘기를 했었지만, 자, 일단은 이 분모는 뭘 결정하죠? 분모 있는 이 식의 모양은 분모가 0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x는 얼마? x는 1이다라는 점근선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분수꼴이요, 분자가 0이 되지 않는 한 얘가 0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y는 2가 될 수가 없어요. 맞죠? 왜? 앞쪽에 있는 애가 0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요 놈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y는 2라는 점근선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알겠어. 이 둘은.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이거예요. 여기서 이 2라는 애의 의미는 뭐죠?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곡선을 만들 때 이 곡선이 우리가 예전에 반비례 그래프를 배웠던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점이든 간에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면 이 사각형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요? 2로 유지가 돼야겠죠. 왜? 넘기면 원래 x 곱하기 y는 2다 해서 넘어온 거잖아. 그 다음 또 평행이동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점근선 기준으로 넓이가 2짜리 사각형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이쪽도 그러면 2가 되니까 그거 생각하면 딱 여기 지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까지 얻었어요. 자, 이 상황에서 내가 그래서 이 얘기야.
내가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서 P, R, 그 다음에 SQ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요 사각형 같은 입장에서는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한테 주어지는 건 뭐라고? 이게 지금 넓이가 얼마라고 했지 아까 내가? 이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거 평행이동해서 생각하면, 그러니까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에 이게 A랑 B인 거야. 가로 세로가. 맞아 아니야? 그럼 나한테 주어지는 건 A가 양수고 B도 양수고 AB가 2라는 거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A 더하기 B의 뭐 구하라고?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산술기하 쓰라는 얘기야. 그래서 A 더하기 B가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AB인데 얘가 얼마죠? 곱해서 2인 거잖아. 맞아 아니야?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2루트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러면 둘레의 길이에 해당하는 2A 더하기 2B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겠죠? 4루트 2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산술기하 쓰라고 내는 문제예요. 그리고 당연히 답이 언제 나오겠어? 딱 정사각형 될 때겠죠. 그러니까 루트 2, 루트 2 될 때예요. 그러니까 등호성립 조건 자체가 A가 B랑 같을 테니까 루트 2, 루트 2 돼서 한 면의 길이가 루트 2인 정사각형. 그래서 둘레의 길이가 4루트 2일 때가 최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2번. 일단 유리함수 쪽은 참 쉽다고 생각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차분하게만 생각하시면. 자, 요거는 그 석가쌤이나 저 같은 사람이 맨날 얘기하는 건데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거. 그림을 잘 그리시면 돼요. 자, AX 더하기 1. 얘가 의미하는 게 뭐죠? 0,1을 무조건 지나는데 기울기가 A인 거야. 맞죠? 그리고 이쪽 편에 중간에 유리함수를 하나 넣어줬어요. 어떤 애? x 빼기 1분의 x 더하기 1. 그리고 이쪽 편에 bx 더하기 1.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느 점을 지나고 0,1을 무조건 지나고 기울기가 b인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a의 범위, b의 범위를 구해야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 구하는데 어차피 한 방의 그림으로 끝나요. 자, x범위가 2부터 3입니다. 자, 하나 천천히 해볼게요. 우선 그림을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얘를 바꿔 써야겠죠? 어떻게 바꿔 쓰죠? x 빼기 1분의 x 더하기 1은 직접 나눗셈을 하면 몫으로 1이 빠져나올 거고요. 나머지는 분모가 0되게 하는 x값을 대입해서 위에 분자에 대입해서 얼마로 나오죠? 2라고 나오죠. 맞죠? 나머지 정리에 따라. 그죠? 내가 위의 식을 밑의 식으로 나누고 싶어. 그럼 나머지 정리에 따라 그래서 나머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 분자이지 나머지가 나눌 거니까 그거는 나머지 정리에 따라 분모의 나누는 식의 0되게 하는 x값 대입하면 나오는 거죠. 수상에서 배웠잖아. 그래서 이렇게 유도가 되죠. 빠르게. 자, 이제 이렇게 모양을 바꿨어. 그러면 그래프가 x는 1, y는 1을 접는선으로 가지고 이게 이제 2니까 이제 넓이가 사각형 넓이가 2가 되게끔 요런 식의 이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쓰는 게 아니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쓴다고? x가 2일 때부터 3일 때까지만 쓴다고요. 그래서 끊어 쓰면 어떻게 되느냐? 2를 대입했을 때 얼마죠? 자, 2일 때 이렇게 2,3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3일 때 3,1을 지나게 되어 있는 거 맞나요? 3,2 지나게 돼 있죠. 그래서 요렇게 그래프가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0,1을 지나고 기울기가 A인 직선과 B인 직선이 있는 거야. 근데 요 구역, 어느 구역이냐면 자, x는 2부터 3이라는 이 구역에서 내가 여기서 그 1차 함수의 영역이
요 빨간색 그래프보다 아래쪽으로 가게 만들어 달라는 거야. 그럼 되게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해서 이거보다 기울기를 어떻게 하면 돼? 낮추면 되는 거예요. 같은 식으로 얘보다 얘가 항상 위쪽에 이 구역에서 한해서는 이 bx 더하기 1이 얘보다 항상 위쪽에 있게 해달라는 얘기는 이전보다 위로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게 더 내려가면은 겹치잖아. 같아질 때 있고 서로 역전되는 순간이 발생하니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상으로 보면. 그러면 요 기울기는 대봐. x가 2cos 더하기 2cos가 얘는 기울기가 1이거든요. 그러니까 b가 1보다는 어떻게 된다고? 커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빨간색 그래프보다 아래쪽으로 그려지는 상황이 없다고. 같은 식으로 요 기울기 구하면 x가 3컷일 때 y가 1 커졌으니까 얘가 기울기가 얼마라고? b가 3분의 1이니까 a는 이거보다는 작게 배치가 돼야 별 문제 없이 해결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b의 최소값, a의 최대값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딱 요점 지날 때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그럼 정답은 1이랑 3분의 1이겠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둘이 더하면 최종 정답은 3분의 4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만 잘 그려주시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또 두 문제 필기 해주세요. 쉽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만 풀고 나면 쉬워요, 저거는. 우리가 저런 비슷한 거를 이미 수상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한 번만 할 줄 알면. 유리함수 그래프가 되게 복잡하지가 않아서 사실. 졸지 말고. 오늘 지하철 타고 오는데 9호선 타고 오는데 9호선에 사람 진짜 많거든? 근데 임산부석에 아무도 안 앉더라 진짜. 사람들이 참 우리나라는 그런 건 잘 안다고 생각해. 되게 막 밀리는데도 임산부석에 안 앉아. 그러다가 이제 나는 그 임산부석 앞에 서 있었거든? 안 앉고 그냥 서 있기만 했는데 딱 그 임산부 그거 표시 들고 있던 분이 오셔서 앉았단 말이야. 근데 되게 힘들어 보이긴 하더라. 그러니까 맞벌이가 쉽지가 않은 게 아니 임신했을 때는 좀 그 임신하면 되게 힘들단 말이야 몸이. 그 와중에 그 지하철 타고 다닌다는 게 되게 힘들어 보였어. 쉬운 일이 아니야 하여튼 먹고 사는 게. 자, 그 다음 그림과 같이 fx가 자 줬어요. 문제에서 아예 그림을. 맞죠? 이번에는 우리 보고 그리라고 한 건 아니에요. 자, 보시면 fx가 2x 빼기 1분의 8 그러니까 점근선으로 x는 2분의 1과 y는 0을 가지게 해줬죠. 맞아요. 그리고 원래 분자값은 정확히 4예요. 맞죠? x가 1일 때 기준 4잖아. 맞지 얘들아? 그래서 이 넓이가 4가 되게 좀 떨어지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놨단 말이야. 자,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이쪽 편에 자 0,0을 지나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P를 지나고 수직인 직선을 그어서 PQ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산술기하 문제겠네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PQ를 잡은 거야. 맞지? 그래서 PQ의 길이를 구하라며. 그럼 내가 얘를 그냥 X는 A라고 두면 돼요. X는 A라고. 단 A는 2분의 1보다 크다겠죠. 맞나요? 그래서 X는 A라는 선을 그으면 이 점 좌표가 어떻게 나와요? A, 2A 빼기 1분의 8이라고 나오고요. 얘는 어떻게 나오죠? 얘는 A, A라고 나오죠.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PQ의 길이 자체는 어떻게 나오느냐? A 더하기 2A 빼기 1분의 8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 갑자기 10을 주고 최소값을 물어봐. 그러면 내가 뭘 의심하라고 했어요? 얘가 뭐 2차 함수야. 2차 함수면 뭐 주어진 범위에서 최소값 이런 걸 하겠지. 그리고 여러분 수투를 배웠으니까 이제 뭐 3차, 4차 이렇게 나와도 그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지금처럼 그런 거 없이 그냥 예쁘게 더하기 그냥 그것도 뭐 1차씩 딸랑 2개 1차로 된 놈 2개 주고 갑자기 최소값 물어보면 뭘 생각해야 된다고? 특히 양수 조건이면 산술기합니다. 자, 좀 예쁘게 쓰자고요. 이게 A 더하기 A 빼기 2분의 1분의 4점. 그럼 내가 이제 우리 이거 산술기하 배울 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모양 맞춰주기로 했잖아. 곱했을 때 없앨 수 있게. 그럼 여기 빼기 2분의 1 했으니까 뒤에 더하기 2분의 1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요 둘로 산술기하를 쓰면 2배의 루트에 이 둘 곱하면 4. 그리고 뒤에 더하기 2분의 1. 해서 정리하면 4 더하기 2분의 1 해서 2분의 9라는 최소값을 얻게 됩니다. 됐습니까? 정답이 5번. 5번. 자, 그리고 등호성립 조건은 어떻게 돼요? 등호성립 조건은 얘랑 얘랑 더해서 4가 되니까 각각이 2란 얘기죠? 각각이 얘랑 얘가 둘 다 2란 얘기니까 A가 2분의 5일 때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A 빼기 2분의 1이 2일 때니까 A가 2분의 5일 때죠. 그러니까 항상 등호성립 조건은 문제에서 안 물어봐도 여러분이 일부러라도 좀 써주시는 게 좋아요. 구해버릇하는 게 좋습니다. 산술기하 문제 풀 때마다 연습을 하듯이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26번. 자, 그래프가 원체 좀 예쁘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유리함수 그래프로 잘 안 속아. 조금만 하면 연습하면. 그렇다 보니까 좀 괴롭히려고 하는 게 합성을 한다거나 저번처럼 아니면 절대값을 씌운다거나 이런 장난질을 좀 칩니다. 지금도 그래요. fx가 주어졌는데 fx 자체는 x분의 a 더하기 b야. 사실 이미 a, b를 몰라서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될지 좀 감은 안 오는데 일단 이렇게 생겼겠죠. 어떻게? x는 0, 그러니까 y축이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y는 b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a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이게 이렇게 휘는 게 결정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문제에서 가를 보시면 y는 fx의 절대값을 씌웠는데 이게 y는 2와 한 점에서 만난대.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잘 봐봐. a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상관없이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또는 그러니까 이건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되면 이게 a가 음수일 때가 될 겁니다.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이걸 접어. 이거 y는 fx의 절대값이면 x축 기준으로 접는 거죠. 그럼 접으면은 어떻게 돼요? 접으면은 x축이 이제 b보다 위쪽에 있다고 쳐. 예를 들어 위쪽에 있다고 치면은 접으면은 이렇게 되고 얘가 이 통째로 올라가죠. 뒤집으면. 자, 그런 식으로 됐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상황을 다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돼. 예를 들어서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쳐봐. 그리고 a는 양수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음수나 양수는 큰 중요하진 않거든요. 어차피 y 선 긋는 거에서 만나는 거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이쪽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b가 되겠죠. 맞아요?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리고 얘는 통째로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와 이렇게로 그려지는 상황에서 자, y는 2랑 한 점에서 만나려면 y는 2가 어디 있어야 돼요? 얘가 y는 2가 돼야겠죠. 그쵸? 이게 x축이라고 쳤을 때 y는 2가 있는데 한 점에서 만나려면 더 내려가면 두 점에서 만나잖아.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 또 두 점에서 만나지. 그러니까 딱 2에서 만나려면 얘가 2가 돼야 돼. 요 점근선이. 그리고 만일에 이게 아래쪽이라고 쳐봐. 아래쪽에 이제 x축이 있었어. 예를 들어.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언제밖에 없어? 요 점근선일 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y는 절대값 fx 유리함수를 접어 올렸을 때 y는 2에서처럼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은 언제 발생을 한다? 이렇게 되려면 점근선인 b가 2거나 아마도 마이너스 2. 그래서 애초에 점근선, 접어 올리기 전에 양수였어 이미. 그러면 우리가 음수 쪽을 접어 올려도 점근선이 따라 올라오진 않죠. 그래서 아무튼 점근선으로 작용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아니라면 마이너스 2여서 접어 올라와서 점근선으로 활동하는 거죠. x는 y는 2로. 애초에 y는 2에서 점근선이거나 접어 올라져서 점근선 활동하거나. 아무튼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거 보고 이걸 이제는 다음부터는 외우다시피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설명을 했어. 상황을 다 나눠가면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했지만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이 설명하는 시간을 단축해야 되니까 이 정도는 암기를 해놓으면 좋다고요. 유리함수를 접어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x축이랑 한 점, 그 다음 계속 두 점 하다가 점근선에서 한 점, 다시 두 점 이렇게 된다는 걸 외워두면 편하다고요. 그래서 가를 보자마자 그럼 b가 2거나 마이너스 2겠네 라고 원래 나와야 돼. 됐죠? 자, 그래서 b가 2거나 마이너스 2인 건 나왔고 그 다음 나를 봅시다. 나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역함수 얘기를 하고 있는데 f 역함수 2를 한 거랑 이게 f2를 해서 1 뺀 거랑 어떻게 된다고? 같다라고 합니다. 근데 봐봐 얘들아,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fx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fx식이 x분의 a 더하기 b니까 다시 정리하면 x분의 bx 더하기 a 이렇게 생긴 애죠? 그럼 역함수식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는 분? 유리함수의 역함수식은 외워요. 아예 어떻게 된다고 외워요? 자, 원래 보세요.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라는 유리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내가 직접 y를 x로 바꾸고 넘겨서 정리를 해봤어요. 해보면 돼요. 해보면 나와. 무식하게 진짜 대놓고 그냥 진짜 역함수를 구하면 어떻게 나오더라? ax랑 더하기 d는 똑같아요. 뭐만 바뀌죠? 얘들 둘이 위치 바뀌고 부호 바뀌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배운서 선행하신 분들은 들었을 거 아니야, 그치? 요거 진짜 이렇게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진짜 얘를 y는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라고 놓고 x랑 y를 바꾼 다음에 넘겨서 다시 y로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외우면 돼. 자, 그래서 이거 역함수가 어떻게 되겠어? 역함수가 얘가 지금 더하기 0이잖아,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 0x 되니까 없어지지. 맞아? 그래서 x 빼기 b분의 a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대입해봐. 아까 어떻게 된다고?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 2 빼기 b분의 a는 맞죠? 그 다음에 2분의 a 더하기 b 빼기 1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여러분 일단 생각해봐. 그러면 얘가 2일 리는 없겠네? 분모가 0 되면 안 되니까. 그럼 b가 얼마겠어? b가
마이너스 2겠지. 그래서 b에 마이너스 2 넣으면 4분의 a는 2분의 a 빼기 3이다. 양변에 4 곱해서 정리하면 a는 10이다. 나오겠죠. 그럼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F8은 어떻게 되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F8은 8분의 12 빼기 2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이 문제는 뭐 그래프를 굳이 그릴 필요까지는 없고 가정보를 알고 있으면, 가정보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으면 굳이 그래프까지 그릴 필요가 없는 문제 같아요. 그쵸?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만 더 하면 되는군. 그 다음에 140, 138번. 자, 그 다음 이어서 138번 풀어볼 건데 138번은요 그냥 연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대단하게 뭔가 복잡한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이 풀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서 넘어간 것 같아. 사실은 우직하게 덤비면 되긴 한데. 자, 문제를 보면 f, g, x를 한 식과 h, f, x를 한 식이 같아지기 바라는 거죠.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우리가 이걸 만족하는 hx가 어떤 놈인지 구하는 거니까 사실 이 내용 자체는 자, 고개 들고 두지 말고, 내용 자체는 원래 그 합성함수 쪽 파트에서 배웠던 내용이 돼야 되긴 해요. 우리가 이 합성함수 구에서 함수 구하기 하던 연습하던 그거를 유리함수를 매개체로 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방식은 동일해. 3단원에서 하는 거랑 한번 볼게요. 일단은 gx가 x 빼기 2분의 마이너스 x니까 이걸 f에 넣었어. 그러면 일단 우변에 해당하는 녀석은 어떻게 되느냐? 자, x 자리에 x 빼기 2분의 마이너스 x를 넣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그럼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진학해서 아까 원래 유리식 쪽에서 나오는 번분수꼴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분모분자의 x 빼기 2를 곱해주는 게 깔끔하겠죠. 참고로 이게 지금 되려면 당연한 얘기지만 애초에 x 빼기 2는 0이 아니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x 빼기 2를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2 마이너스 x 더하기 x 빼기 2 나누기 마이너스 x 더하기 2배의 x 빼기 2 해서 정리하면 x 빼기 4 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죠. 요게 좌변의 결과물입니다.
자, 그 다음 우변 같은 경우는 이래요. h에다가 fx, 그러니까 x 더하기 2분의 2x 더하기 1을 집어넣었더니 그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를 만족하는 hx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죠? 우리가 배웠어요. 분명히 이거 그 3단원에서 역함수 뭐 구하고 이제 합성함수에서 함수 추론할 때 이거 하는 거를 예전에 선행했을 때 배웠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얘를 t로 치환해서 집어넣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걸 t로 치환을 하면 ht가 t에 대한 식 이렇게 된 다음에 t를 다시 x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t라고 치환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x 더하기 2분의 2x 더하기 1이 t다. 요거를 우리가 그때 아까 역함수 한 것처럼 해서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 x는 어떻게 돼요? t 빼기 2에 마이너스 2t 더하기 1. 요런 식으로 작용되겠죠. 아까 역함수 구한 것처럼 바뀔 거라고. 맞아,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요거를 다시 여기다 넣는 겁니다. 자, 집어넣으면 t 빼기 2분의 2t 빼기 1 빼기 2 이렇게 되고요. t 빼기 2분의 마이너스 2t 더하기 1 빼기 4 해서 또 마찬가지로 분모 분자에 t 빼기 2 곱하면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 분자는 3이 되고요. 분모는 마이너스 6t 더하기 3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예쁘게 마이너스 3으로 약분하면 2t 빼기 1분의 마이너스 1.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hx는 얼마다? 이 t를 다시 x라는 숫자로 바꿔주면 되겠죠.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x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x랑 같은 애는 아니에요. 맞죠? 이건 그냥 말 그대로 함수에 대입을 하는 값을 x라고 지칭하는 거죠. 모양을. 맞죠? 그러니까 내가 저거를 뭐 t로 놓나 y로 놓느냐 상관이 없어요.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오늘 목소리가 많이 안 들리네. 쌤, 저 145번 풀었어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떤 그래프죠? 점근선이 x는 2분의 1이고 y는 0이고 분자가 음수니까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쵸, 여러분? 그럼 어느 사분면을 안 지나게 되는 거야? 다른 데는 다 지나가잖아. 1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가고 3사분면을 안 지나가겠죠. 그래서 정답이 동그라미 3번이 됩니다. 아이고 힘들어. 마이너스 플러스 3이 아니라 응? 뭐가? 마이너스 6t 플러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6t 플러스 9. 아이고 잠깐만. 아 분의 9 9지 이 얘기지? 그럼 이렇게 되고 그럼 이렇게 되겠네? 그죠? 맞죠? 미안. 신나게 달려놓고 항상 저런 거 틀려. 아 내가 늙었어 내가. 죄송합니다. 하나 잘못 썼네요. 자, 이제 넘어가서 140번 보도록 할게요. 자, S전자 회사의 AB 두 공장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생산하고 있는데 하루에 생산하는 휴대전화와 노트북의 수의 비는 A 공장은 3대2, B 공장은 6대5고 전체 량이 4대3이라고 할 때 뭐 그 다음에 AB 두 공장이 생산하는 전체 노트북 수에 대한 B 공장이 생산하는 노트북의 수의 비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표를 그려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기는 해요. 이런 문제 풀 때는 항상 무슨 말이냐,
결국 A랑 B라는 그 공장이 있는 거고요. 맞죠,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있겠죠. 이렇게 4칸의 영역을 지금 만든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A 공장에서는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3대2로 만든대. 그러면 3A랑 2A라고 쓰면 되겠죠. 맞죠? 그리고 B 공장에서는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6대5로 만드니까 6B 대 5B. 6대5니까 6B, 5B라고 잡으면 돼요. 자, 그래서 그다음 두 공장이 생산하는 전체 휴대전화와 노트북의 수의 B가 4대3이래. 그러니까 지금 휴대전화 전체 양은 3A 더하기 6B고요. 노트북 전체 양은 2A 더하기 5B인데 지금 이 3A 더하기 6B 대 2A 더하기 5B가 얼마라고? 비율이 4대3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하면 9A 더하기 18B는 8A 더하기 20B다. 이렇게 나오니까 A는 2B입니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A를 2B로 바꿔 쓸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쓰면 돼요? 얘를 6B로 바꾸면 되고 얘를 4B로 바꾸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 자, 그러면 전체 생산하는 노트북 수가 9B인데 중에서 B 공장이 생산하는 노트북의 수가 5B니까 비율은 9분의 5가 될 거고요. 그래서 M 더하기 N과라고 하면 정답은 14가 되겠죠. 됐죠, 여러분? 이렇게 표를 하나 그려주시면 매우 쉽게 풀릴 거예요. 자, 한 문제만 더 하면 이제 쉴 수 있다. 아이고. 으아. 마지막 하나 더 하고 쉽시다. 지워도 되지, 얘들아? 이 정도는 했겠지. 자, 마지막으로 144번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144번. 자, 이거 저번에 안 했나요? 저번에 했던 거기도 하고 아닌가? 이거는 잠깐만 해볼게요. 제가. 자, 보시면은 자, A, B, C가 마찬가지로 0이 아닙니다. 다 0이 아닌 상태에서 A분의 A 빼기 B 빼기 C는 B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B 빼기 C는 C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돼요. 자, 그러면 말했듯이 이걸 원래 K라고 놓고 넘겨서 막 푸는 거긴 한데 이렇게 나오면 가비앱이 쓸 수 있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가비앱이 쓰면 이렇게 돼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분의 쭉 더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돼요.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언제에 한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아니라면. 자,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아니라고 치면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A 빼기 B 빼기 C는 마이너스 A다. 그래서 B 더하기 C는 2A다를 얻어요. 같은 식으로 두 번째 거에 넘겨서 풀면은 A 더하기 C가 2B다를 얻고요. 그 다음에 같은 식으로 A 더하기 B는 2C다를 얻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뭐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아닐 때예요.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죠? A, B, C분의 요거 세 개를 곱한 거니까 8ABC가 돼서 8이 나오는 거야. 됐습니까? 자, 요 경우가 어떤 경우라고? 지금 요 경우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아닐 때.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게 1번이고. 자, 두 번째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인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니까 고민할 거 없이 B 더하기 C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쓸 수 있고요. C 더하기 A 대신에 마이너스 B를 A 더하기 B 대신에 마이너스 C를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또 주어진 식에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ABC 나누기 ABC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 나오죠? 8과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둘을 구하면 끝.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비에리를 쓰면 좀 더 편해요. 이거 물론 해설지는 이제 요새 가비에리를 안 배우다 보니까 저걸 는 K라고 놓고 푸는 걸 해요. 근데 똑같은 얘기야. 이걸 는 K라고 놓고 정리했을 때 K가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로 나뉘는, 그러니까 아니 는 K라고 놓고 풀어서 정리를 했을 때 풀어보면은 결국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를 나눠야 돼요. 똑같아요. K라고 놓고 풀어도.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답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제가 요 뒤에 있는 여기 1등급 고난도 스토리를 집어서 풀어볼게요.